결정 지을 수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애쓰신 관계부처, 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한 국토실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했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방향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세부 추진 과제도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4차 기본계획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각하고 수 있는 통합적 ODA에 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ODA는 지난 35년 동안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의 우리 지원 방식이 과연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통합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절화 문제가 우리 ODA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획에 담긴 통합 ODA 가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맞춰서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이 있고요. 다음에 사업 간의 통합이 있는데 이번에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물리적 통합을 통해 가지고 무상원조 시행 기간 수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까지라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나 현장의 어려움 등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통합이 전제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간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가지고 예산 붕괴 단계부터 통합적인 가버넌스가 작동할 때 물리적 통합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4차 기간 내에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질적인 도약을 위한 사업적인 통합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DA가 지금까지는 개별 건물이라든가 인프라를 짓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의 통합의 시작은 수원국의 정책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프로그램형 원조에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원조국들은 섹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방식을 주류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차 계획에서 추구하는 유무상 연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그리고 섹터형 원조가 바로 이 프로그램 원조라는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조의 방향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확실히 전환하면은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프로그램 안으로 흡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무상원조협의회, 무관협의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업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원조형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프로그램 원조로 유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이 우리 ODA 파편화를 끝내고 정말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 ODA 저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주희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ODA 분절화 해소와 국민들의 신뢰 제고,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ODA 생태계 강화 등이 목표로 제시된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서 제2기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 방안 수립 및 협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표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파트너십의 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와는 달리 2026년에 시민사회 ODA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14개국 4만 명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 본연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와 글로벌 사각지대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ODA의 시민사회 협력 예산 비중이 OECD 다크 평균인 15%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2% 수준입니다. 협력의 진정성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협력국의 현지 시민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파트너가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계획에서는 제한형 ODA 확대나 제외공간 중심의 행정체계 강화 등 정부 주도형 방식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지화를 달성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성장해 온 것처럼 ODA 역시 협력국 시민들이 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 지원과 파트너십 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DA 전문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으로 국내외 약 2,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통해 현지 고용을 창출했고 협력국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해외 봉사단이나 YP 등 연간 1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ODA 전문 인력 양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제기구 진출 등 일부 채널에만 제도화가 집중될 경우 ODA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정과 이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협력이 사업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장 중심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ODA 국민 신뢰와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 신뢰와 지지 제고를 목표로 관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과 홍보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OECD 다크가 요구하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정책의 수용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의 파트너이자 참여 주체로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참여 메커니즘, 의견 수렴과 수기, 피드백 반영 과정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제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ODA 정책의 기획 결정 평가 전 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에 방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도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정원주 민간위원입니다. 이 3차, 4차 기본계획을 제가 보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2030년이고요. 이제 30년이면은 이제 다 내년부터 아마 30년 이후에 개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이번에 아까 발제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 정부 임기와 4차 기본계획이 같이 가는 시기이기